국민의힘 김웅입니다. 환경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장 차관님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쓴소리를 하는 자리이니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8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그 용담댐, 하천댐이 홍수기 방류량을 줄여서 수해 피해를 키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때 매뉴얼대로 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일단 용담댐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용담댐 그 용담 다목적 댐 운영 매뉴얼에 보면은요, 여기 40페이지 보면 저기 PPT에 나온 자료와 마찬가지입니다. 용담 다목적 댐은 매년 6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홍수 조절을 위한 저수지 제한 수위 261.50m 이하로 유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뉴얼인데요. 실제로 저번에 제가 지적함과 같이 이 매뉴얼을 지키기 위해서 용담댐에서는 그 300톤씩 계속 방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홍수통제소에서도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톤씩 계속 방류를 하다 어느 날 갑자기 45톤으로 방류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계속 줄어들다가 결국은 8월 8일 10시가 돼서는 댐 저수율 100%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용담댐 역사상 없었던 무려 3,000톤씩 이렇게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요, 당시 올해 최대 방류량을 했었을 때 그때 비가 24시간에서 집중 강우가 약 208mm 정도였습니다. 2002년도 루사 때가 186이었거든요. 루사 때 최대 방류량은 438톤이었습니다. 이번에 3,000톤 가까이 방류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게 실패가 되었느냐?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피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자원공사는 기상청 탓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고 금산군의 민원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본 의원실에서 금산군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는 회신도 안 했고 공문 등록조차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해명은 허위입니다. 왜 이런 허위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피해 주민들의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수자원공사에서 해명 자료가 나오는데 그중에 보면 민원 제기 41건, 주민 래프팅 업체 등에서 민원을 넣어서 방류량을 축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 래프팅 업체가 이야기를 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방류량이 줄어들 수 있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라고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본 의원실에서 받은 수자원공사 내부 제보에 의하면 환경부와 홍수통제소가 인위적으로 방류를 막았다라고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부합하게 전국 댐 피해 연대라는 단체 아시죠? 이분들 대부분이 4대강 반대 운동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방류량을 줄여 일부러 녹조를 형성시키고 나중에 방류량을 늘려 녹조를 청소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방류량을 줄인 것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진위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진위는 결국은 누군가가 해소를 해야겠죠. 장관님. 예.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심판을 추천을 한다면 일본어 능통자를 자격 조건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그게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죠? 자, 왜 피해 주민들이 댐관리조사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극도로 불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시죠. 8월 15일 환경부는 피해 지역에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이 8월 15일이고 이때는 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3일 뒤에 갑자기 환경부는 다른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은 무엇이냐? 추천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10년 이상의 연구와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한정을 시킵니다. 세상에 후속 공문에서 앞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가 뒤에 가서 제한을 만드는 그런 행정 그 절차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심판을 추천하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은 능통자로 하라라고 하면은 나올 사람은 뻔한 겁니다. 이 공문에 대한 지자체 반응 아시죠? 자, 전라남도 한번 볼까요? 전라남도는 주민 2명을 포함해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례군 의견을 부기시켜주죠. 우리는 원천 거부하고 다른 물리적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경상남도에서도 필히 지역 추천 인원을 포함되도록 건의한다. 전라북도에서도 지역 대표 광역 추천 전문가 1인이 확대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환경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지역의 주민대표 참여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9월 18일 날 조사위를 구성하고 구성원을 발표했습니다. 장관님, 이거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예, 뭐 많은 내용이 아마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건 자료로 제가 그 말씀드리지 예. 어떤 걸로 말씀드립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메일에 있는 것을 그러면 조사위원회 한번 명단을 보시죠. 장관님,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다 그러면 여러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동차 제작사만 부르면 그거는 원인을 밝히겠다는 뜻이 아닌 거죠. 지금 여기 확정된 구성원 21명 중에 18명이 토목 또는 건축 전공입니다. 기상 전문가 에이펙 기후센터 근무 경력 가졌다는 사람 1명 빼고는 기후 전문가가 없습니다. 기상 전문가가. 제가 과거에 교육과학기술부에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교육과학기술의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예, 그럼 답변도 그때 드릴까요? 지금? 네, 네. 예, 알겠습니다.